지쳐요 애들이. 좀 재미난 에피소드들이 있나요 혹시? 멘탈이 건강해 보이는 어린 소녀가 있어요. 네. 제가 살짝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물어봤어요. 너처럼 인싸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인싸가 되려면요? 이러더라고요. 인생 2회차 아닌가요? 이 정도면? 제가 머릿속 안녕하세요 김민호 시청자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잘 지내셨나요? 이 영상이 나갈 때쯤이면 아마 12월 말일 겁니다. 2024년이 끝나는 마지막 주 토요일이 되겠죠. 여러분들 올해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에 큰 성공 이루시길 바라면서 차크인도 한번 달려가 볼게요. 근데 아쉽지만 제가 당분간 해외 출장을 좀 가야 될 상황들이 몇 번 있어가지고 인터뷰 영상이 조금 많이 안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 조금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갔다 와서 인터뷰 많이 할게요. 오늘 인터뷰해 볼 분은 미술 작가이십니다. 그럼 한번 가보도록 하죠. 차차. 앞에 거 편하게. 반갑습니다.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반짝이는 생명력을 그리는 작가 넌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짝이는 생명을 그리는군요. 네네, 맞습니다. 주로 어떤 일을 하고 계시죠, 그러면? 주로 아무래도 그림쟁이다 보니까 그림을 계속 그리고 있고요. 그리고 또 물감값을 벌기 위해 엔잡으로 아동 미술도 같이 요즘 하고 있어요. 그래서 리액션이 좋으셨구나. 이제 애들이랑 같이 그림도 그리고 주로 본업은 이제 화가죠. 이름이 이제 넌지라는 이름을 갖고 계시잖아요. 네네. 그럼 어떻게 하다가 그 이름을 짓게 되셨나요? 일단 원래 제 본명이 지영이에요. 네네. 근데 딱 들으시면 알겠지만 좀 흔한 이름이잖아요. 근데 저는 약간 예술가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흔한 건 안 된다. 유일무이해야 한다. 그러니까 기준을 두 가지 정도 정해보자. 내 원래 정체성을 잃지 않는 의미에서 이 넌이라는 단어가 네. 있는데 블랭크의 느낌이 있어요. 뭔가가 없는 것 같으면서도 채워질 수 있을 것 같은 제 이름의 지랑 좀 맞물렸을 때 재미있는 어감이 되는 것 같아서 그렇게 만들어진 이름이었군요. 네, 이런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술 작가는 어떻게 하게 되셨나요? 저는 좀 정통 방식으로 걸어온 느낌이 있거든요. 어렸을 때 7살 때부터 그냥 계속 그림을 배우고 다녔어요. 그림을 계속 그렸고 또 너 소질 있다, 그림 잘 그린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또 기분이 좋기도 하고.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이제 그림 공부가 자연스럽게 된 거네요. 어머니께서 그림 배우는데 많이 도움을 주셔가지고 다행히도 있는 집안이었나 봐요. 있는 집안은 아니었고요. 네. 네, 저도 저번에 들었는데 입시 미술 비용이 엄청나게 비싸다고 들었거든요. 맞아요. 네, 그 작가님이 하실 때 그때 당시에는 입시 미술 비용이 어땠나요? 저는 이제 경기도 용인에서 학교 생활을 했는데 좀 강남, 설릉 쪽에 입시미술학원이 분포되어 있거든요. 대학교별로 이거 특강 비용을 다르게 받았어요. 방학 동안 진짜 한 200~300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그 방학 동안 이제 2달 동안 200만 원, 300만 원이 드는 건가요? 진짜 비싸긴 하네요. 어떻게 보면 미대를 나오신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미대를 다니는 분들도 계실 텐데 미대 나오고 나서 미대 나온 언니가 해줄 수 있는 말들이 있나요 혹시? 일단 미대도 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디자인이랑 네. 순수 예술이 있어요. 네. 방학이나 그럴 때 자격증을 좀 따놔라. 디자인 관련 자격증을 따놔라. 언제 어디서 회사를 취직하고 싶어질지 모르거든요. 그림을 그리고 싶고 그림이 좋아서 다들 미대, 회화과, 동양학과나 조속과든 순수 예술과에 왔지만 학교에서 계속 진절머리 나게 그리면서 나 이제 졸업하고 나선 그림 안 그릴래, 예술 안 할래 하는 친구들도 꽤 봤어요. 네. 그런 친구들은 뒤늦게 취업 준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떤 길로 갈지 모르니까 최대한 학교 다닐 때 많은 걸 배워두는 건 좋은 것 같아요. 대학교 때 이제 시간이 있을 때 자격증 같은 거 좀 많이 따놔라. 나는 그림만 그릴 거야 하면서 이제 미대를 갔는데 이제 막상 이제 그림을 그리다 보면은 이게 다들 아실 거예요. 이제 예술 쪽은 사실상 돈을 벌기도 조금 힘들고 하다 보면 이게 힘들어요. 사람이 되게 지치게 돼. 그리고 이거는 좀 그냥 일반 사람들은 모를 수가 있어요. 이제 미술 작가, 예술가로서 이제 돈을 못 번다라는 그런 인식들이 있잖아요. 실제로 그런지. 돈을 못 버는 건 맞아요. 돈을 못 벌고
그냥 1인 기업이에요. 이거 많은 크리에이터 분들이 비슷한 느낌을 받으실 건데 내가 컨디션이 안 좋으면 수익도 더 떨어지는 거고 내가 일을 못 구해오면은 또 그만큼 또 힘들어지는 거고 하지만 내가 그만큼 잘하면 수익이나 이런 것들이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는 점은 미술 작가나 예술가들에 대한 공모전도 되게 많고 지원도 꽤 있는 편이어서 진짜 맘먹고 내가 여기에 몰두하겠다 하면 생각보다 먹고 살만 할 수 있어요. 게다가 또 AI가 지금 난리인데 네네. AI로 인해서 직업이 없어질 거다 이런 얘기들도 있잖아요. 네네. 오히려 전 예술가들에게 기회가 아닌가. AI가 절대 구현 못하는 손맛을 우리가 더 강화시키면 예술가들도 꽤 비전 있는 직업이 아닌가. 진짜 그냥 예술에 대한 애정으로 버티는 거죠. 예술가라는 게 참 힘들지 않습니까? 맞아요. 아, 그리고 미술 작가라서 생긴 뭐 오해 같은 게 있을까요? 그런 얘기는 들어본 적 있어요. 이게 제가 넌지라는 이름을 쓰잖아요. 이게 좀 중성적이란 말이에요, 이름이. 그래서 이 작가님 남자 작가님이세요? 이러거나 되게 나이 많은 작가님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오해를 받을 때가 있는데 가끔씩 전 그런 오해 받을 때 좀 기분이 좋아요. 왜요? 재밌어요. 그림을 딱 봤을 때 이건 딱 봐도 뭐 20대 여자 작가가 그렸겠네 라는 느낌의 그림이 아니라 뭐지? 어떤 사람이 그린 거지? 라고 좀 필터링을 한번 하게 도움을 드렸다고 해야 되나? 좀 재미있는 시도가 되었다고 해야 되나? 작가님의 작품을 팔아서 이제 가장 비싸게 팔 작품이 있었나요, 혹시? 굉장히 조심스러운데요. 네. 제가 잘 파는? 네네. 그래서 그림 팔아서 떼부자가 된 그런 작가가 아니에요. 사실 네네네네. 저는 신진 작가이자 청년 작가이고 입에 풀칠하기 좀 빡빡한 상황이어서 굉장히 조심스럽긴 해요. 네네. 그래서 저같이 젊은 작가님들 그리고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작가님들은 100만 원 이상의 작품을 파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일이거든요. 저는 사실 어떤 가격에 그림이 팔려도 너무 기쁘고 행복해요. 몇십만 원대의 가격도 있는데 물론 들으시기에 따라 뭐야 몇십만 원도 되게 비싼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림 미술 시장 내에서 몇십만 원은 되게 싼 가격이거든요. 네네. 적어도 100만 원은 넘어야지 좀 그래도 그림 좀 샀다라는 느낌이 나는 그래도 100만 원 이상의 그림은 판매해 본 적이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그리고 작품 하나를 만드는데 방금 기업이라고도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제 하나의 1인 기업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림 하나 100만 원짜리 그림을 하나 만든다라고 하면 이제 보통 얼마 정도가 이제 남나요? 영업이익으로. 아마 어느 정도 반열에 오르기 전까지는 네. 남는 게 없다고 봐야 돼요. 일단 인건비가 빼고 계산이 되고요. 네네. 이 그림을 파는 게 불규칙적인 일로 있는 작가들의 경우 인건비를 거의 못 챙긴다고 봐야 돼요. 그냥 진짜 물감 값이랑 재료 값이랑 웬만한 건 다 마이너스가 맞는데 일단 내 인건비를 빼고 계산을 하죠. 그리고 또 갤러리를 통해서 수수료도 나누게 돼요. 그래서 100만 원짜리 그림을 팔았다. 그러면 작가가 가지는 돈은 뭐 40 몇만 원이에요. 네. 3.3%까지 떼가지고 거의 남는 게 없지만 그래도 이 금액으로도 힘을 내고 다른 재료, 다른 신작을 만들 수 있는 물감 값이나 캔버스 값에 보태서 계속 작업을 이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갤러리에서 50%를 가져간다라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는 좀 부당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갤러리에 올라가고 한다는 것 자체가 그 작품을 관리받고 그렇게 분배된다라는 거는 어쩔 수 없다라는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는 하고 싶은 거 해서 좋겠다 이런 말 되게 많이 듣잖아요, 사실. 네. 그런 말 들었을 때 혹시 본인의 기분하고 어떻게 답변을 해주시나요? 저는 그런 걸 보통 들었을 때 그치 그런 건 좋긴 하지 이러고 말긴 해요. 네네. 뭐 그런 질문을 하는 것도 그냥 가볍게 던진 질문일 테고 저도 가볍게 대답을 하는데 그때의 기분은 저는 약간 뿌듯해요. 그렇지 난 하고 싶은 거 선택해서 하고 있지 이거는 큰 장점이긴 해. 그리고 하고 싶은 걸 하고 있기 때문에 만족감이 높아라는 생각은 확실히 있어요. 이제 본인이 선택한 길인데 악으로 깡으로 버텨야지. 맞아요. 진짜 악으로 깡으로 버텨야 돼요. 그리고 그 전에 지금 엔잡러라고 네. 하셨잖아요. 아이들을 이제 가르치는 건가요, 혹시? 네, 지금 저는
아이들 아동 미술을 하는데 좀 거기서의 수입을 통해서 다 작업으로 들어가요. 그거는. 그러면 보통 급여가 어떻게 되나요? 아동미술은? 이것도 업체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알바 천국으로 네. 알아봤는데 10,000원은 넘기자 이거였어요. 시급. 네, 10,000원이 넘는, 왜냐면 이것도 기술직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리고 실제로 이게 전문직인 거를 다들 감안을 하시니까 집 근처에 10,000원 이상의 시급이 되는 곳으로. 그럼 한 15,000원 가량 되는 건가요? 시급이? 아직 15,000원까지는 안 되고 네, 한 12,000에서 3,000원으로 네, 이것도 감지덕지라고 생각하고 일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 지쳐요, 애들이. 좀 재미난 에피소드들이 있나요, 혹시? 굉장히 예쁘고 옷도 잘 입고 인기도 많고 멘탈이 건강해 보이는 어린 소녀가 있어요. 네. 제가 살짝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물어봤어요. 너처럼 인싸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인싸가 되려면요? 이러더라고요. 우선 말을 많이 하면 안 돼요. 친구를 얻기 위해서 애들한테 먼저 무리하게 다가가고 말 많이 걸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 꽤 흥미로운 얘기를 이어간다. 애답지가 않죠, 얘기를 하는 게. 인생 2회차 아닌가요? 이 정도면? 제가 머릿속으로 막 메모를 하면서 들었어요. 아, 그리고 갤러리도 많이 전시를 하셨더라고요. 이제 많은 분들을 만나셨을 텐데, 이제 남성분들이 보통 그림을 사갈 때 인테리어용으로 사가는 경우가 많나요? 혹시 뭐 투자용으로 사가는 경우가 많나요? 우선 저 같은 경우는 투자용으로 사가시는 분은 많이 안 계세요. 그 미술 시장, 우리나라 미술 시장에 붐이 왔었던 때가 있거든요. 그게 코로나 터졌을 때 미술 시장이 난리가 났었어요. 그때 떠오르는 신진 작가들도 엄청 주목해주고 막 NFT 이런 것도 등장을 해서 지금 미술이 난리다, 투자해야 된다, 지금 사야 된다 이런 식으로 행배했던 기간이 있거든요. 네네. 근데 거기서 무턱대고 그래서 투자만을 바라보고 그림을 많이 사셨다가 후회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왜냐면 그림은 생각보다 가격이 주식처럼 빠르게 왔다 갔다 하거나 가파르게 오르지 않거든요. 그림은 진짜 차분하게 지켜봐야 돼요. 의미 있는 전시를 하던가 이런 식으로 그 작가의 활동과 작품의 질과 함께 차분히 차근차근 올라가는 건데, 그래서 제 그림은 투자용으로 이렇게 가격이 빠르게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아니거든요. 제 그림에 투자하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진 않고, 저는 그래서 그거를 다들 아시고 진짜 제 작업과 이야기를 좋아해 주셔서 이 스토리가 마음에 들고 이제 컬렉팅을 하는 경우가 많군요. 이런 투자보다는. 요건 좀 약간 진지한 질문이에요. 지금 현재 동덕여대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저는 보통 이런 중대한 상황이 일어났을 때 일단은 중립 기여를 받고 시작하거든요. 처음에는 학생들도 이해가 되고 학교도 이해가 됐어요. 네네. 여대만이 가지는 분위기랑 정서가 자신이랑 잘 맞아서 들어온 것도 있는데, 남학생이 많이 들어온다던가 남녀공학이 되면은 좀 꺼려질 수 있죠. 학교 측도 이제 학생들이 점점 줄어가고 사람들이 점점 줄어가는데, 학교도 사실 영리 집단이잖아요. 그래서 그쵸.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논의 방안으로 남학생을 받거나 남녀공학을 전환을 하는 것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이제 이 사태가 점점 커지는 건 아무래도 시위의 방향 때문이겠죠. 이게 폭력 시위가 되고 있다. 네. 그리고 뭐 학교를 훼손하고 있다. 네. 사실 저도 그 부분에는 동의를 했어요. 이게 그래서 저는 뭔가 뭐 이 학생들 싫다 이런 느낌보다는 안타까웠어요. 그리고 아쉬웠어요. 이 학생들도 충분히 공감받을 수 있는 의견이었고, 네네. 대중의 공감대와 그 설득력을 갖추기에는 아쉬운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았나. 알겠습니다. 그러면 좀 분위기를 바꿔서 체인지. 밸런스 게임을 하나 해볼까요? 밸런스 게임. 네. 한 달 동안 10억 받기 오. vs 이제 매월 300만 원 받기 평생. 한 달 10억. 한 달 10억이요? 왜죠? 네. 그 매달 300으로 좀 기울었었는데, 네. 아무래도 매달 300을 받기 시작하면은 언젠가는 많이 쌓이겠지만, 근데 일단 10억으로 모아두고 나면 작업실도 사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은
그리고 이제는 마지막 질문을 드리도록 할게요. 어. 이 채널은 하나의 메신저로서 넌지 작가님이 세상에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나요? 제가 뇌전증 환자로 치료를 받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최근 몇 년 동안 생긴 어떤 유행어 중에 그 발작 버튼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네. 그 단어를 정말 많은 분들이 쓰시더라고요. 아무렇지도 않게. 실제로 발작을 경험해 본 사람으로서 이게 가볍게 네네. 쓰이는 게 좀 개인적으로 우리가 이게 지양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긴 했어요. 쓰는 분을 볼 때 좀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이게 누군가한테는 되게 트라우마가 생각나게 만드는 단어일 수도 있겠네요. 말 조심하십시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하루는 주변인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크리에이터로 살아가 보는 건 어떨까요? 어떨까요?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인터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